실패를 딛고 글로벌 스타까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저희가 오늘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을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런 캠프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마련하신 거죠? 창조 경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그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저런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서는 실패했다가 또 도전해서 성공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창업 지원을 가장 잘하는 나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관님 나오셨으니까 아마 지금 그 시청자들이 제일 오늘 궁금해하시는 현안은 아까 나온 그 휴대폰 요금제.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까지와는 아주 크게 달라지는 건데요. 어떤 취지로 하시는 겁니까? 그 스마트폰이 도입돼서 이제 통신 패턴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 요금제는 아직도 음성 중심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그동안에 그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오늘 마침 KT가 제일 먼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요즘은 휴대폰 이렇게 쓰다 보면은 사실 음성 통화나 문자는 그 주어진 것만큼 훨씬 못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남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추세가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성하고 문자는 이제 거의 뭐 무료에 가깝도록 제공을 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면 그 통신사 간의 요금 경쟁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중소벤처 기업들한테 ICT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계통신비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겠는데요. 가계통신비가 일단 많이 줄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동통신 3사랑 다 협의하셨으니까 오늘 KT가 먼저 발표했지만 다른 회사들도 곧 발표를 하겠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요금 인가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LG U+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KT 새 스마트폰 요금제 29,000원대부터 49,000원대까지는 음성 문자는 이제 뭐 사실상 공짜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는 300에서 6GB,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한 달에 500메가짜리 쓰고 있거든요. 데이터 요금제를요. 54,900원부터는 데이터가 무한 도입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유무선 쓰게 되면 거기에서 그 벤처 기업들이 이렇게 창업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해서 앞으로 그 중소벤처 기업들한테 좋은 그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또 있겠군요. 앱 개발도 활성화될 거고요. 자, 어제 규제개혁장관 회의 열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 생중계로 앞부분 전해드렸었는데 여기서 미래부가 융합신산업이라는 것을 그 보고하셨다고 하던데요. 융합신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요? 융합신산업으로 이제 어제 보고한 것은 그 핀테크 사업이라든지 또 그 핀테크라는 것이 그 금융하고 IT가 결합된 상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헬스케어 사업이라든지 무인 그 자동차 사업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들 간의 그런 규제가 많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관련 부처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규제 완화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돼야 그런 것들도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거군요. 이 융합신산업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융합신산업이요. 그러니까 융합신산업이라면 이제 예를 들면 ICT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융합을 하는 걸 말하는데 융합신산업은 초기 시장에 그 빨리 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시장에 제일 먼저 진출한 애플이 그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그 다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소형 드론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규제에 막히지 말고 예. 빨리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주시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액티브 X 문제도 어제 언급이 됐었다면서요? 예. 그 액티브 X를 지금 안 쓰는 방향으로 좀 제도 개선을 해서 네. 최근에는 한 60% 가량이 절감이 됐고 예. 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으로도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어제 시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는 그 장치가 돼 있는데 앞으로 이걸 그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네. 간편 결제를 확산하고 액티브 X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예. 올해 말쯤 되면 액티브 X를 뭐 거의 안 써도 되는 상황으로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중국인이 직접 그 시연을 하는 그 시연을 해봤다면서요? 예.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브 X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유명했었던 천송이 코트라든가 이런 것을 예. 중국인이나 외국인들도 그냥 이제 살 수가 있게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내국인하고 외국인의 차별을 없앤 건데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 홈쇼핑 사이트에 접속해서 구매를 할 때 예. 본인 확인을 안 해도 되고 네. 액티브 X를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예. 그래서 단계가 굉장히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10단계를 거쳤던 것을 5단계로 이렇게 단축을 해서 예. 굉장히 편리한 그 서비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것이 그 중국인이 직접 그 구매를 하는 예. 액티브 X 없이 구매를 해보는 그런 그 시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 직접 그 관심을 가지고 어제 챙겼다고 하던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 국민이나 외국인들이 그 어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좀 구매할 수가 있다는 확실한 말씀이죠. 앞으로 빠른 속도로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갖고 이제 결제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간편 결제입니다. 예, 그러면 좀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물론이고. 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 개선 지금까지 추진하신 것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작년 3월 달에 이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그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규제를 개선하자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미래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TF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한 10종 이상의 규제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 시에 본인 확인 절차를 폐지를 했고 약관 동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간편 결제 도입을 위해서 피지사의 신용카드 정보 저장을 허용을 했고 온라인 카드 결제 시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철폐하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X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60% 정도 안 써도 되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사업자 지원 사항으로 간이 수출 신고 제도 신설을 해서 현재 수출 신고 항목이 57개인데 37개로 줄였고 또 해외 배송 요금도 50% 이상 인하를 해서 1,000개 기업 정도가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융합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들을 계속 없애 나가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아까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융합 신산업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빨리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헬스케어라든지 핀테크 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할 거고요. 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융합 제품 서비스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제기만 하면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서 기업이나 개인한테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융합 신산업이 시장에 진출하려면 이제 안전성이나 시장성을 이렇게 테스트해봐야 되는데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증 단지라든지 또 특구 같은 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 과정에서 미래부가 구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좀 예. 말씀해 주시죠. 융합 신산업이 이제 창조경제 핵심 산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를 그 책임지고 있는 미래부가 중심이 돼서 네. 관련 부처들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융합 신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앞으로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벤처 기업이나 이런 개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걸 바로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또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를 마련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언론에서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융합 신산업을 통해서 창조 경제가 꼭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